이 두 가지 때문에 오히려 안 내도 될 세금이나 추가로 가산세까지 내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안녕하세요, 박세론입니다. 제가 국세청에서 근무하면서 그 증여세 신고를 정말 많이 검토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이 딱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오히려 안 내도 될 세금이나 추가로 가산세까지 내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재산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증여든 상속이든 그 세액을 산출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이 증여 재산가액을 말하는 건데요. 이 평가 방법은 원칙적으로는 시가에 의해서 합니다. 시가란 불특정인 다수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금액을 말하는데 매매가액이라든지 감정가액, 수용됐다면 그 수용가액, 경매, 공매 그런 가액들을 시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이런 시가가 있다고 해도 기간을 정해줘야 되는데요. 상속세 같은 경우는 상속일로부터 전 6개월, 후 6개월 안에 말씀드린 그 시가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고, 증여세 같은 경우는 증여일로부터 전 6개월, 후 3개월 안에 시가가 있는지 그걸 확인해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왜 시가가 중요할까요? 왜냐면은 그 시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 시가를 적용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속세 같은 경우는 그 상속을 정할 수는 없지만 증여 같은 경우는 어떤 증여 시점을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가에 대한 거를 알아두시는 게 감정평가를 받는다든지 매매 사례가액을 적용한다고 했을 때도 그 기간 내에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시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라는 방법에서 재산을 평가합니다. 토지 같은 경우는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하게 되고, 건물이나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같은 경우는 국세청장이 산정해서 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를 합니다. 가장 많은 주택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아파트의 경우는 공동주택 가격으로 재산을 평가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이 보충적 평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동산에 임대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대 보증금 더하기 월 임대료를 1.2%로 나눈 금액과 비교를 해서 큰 금액으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한 예외가 있는데요. 시가가 없어서 보충적 평가 금액으로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세자나 과세관청의 신청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평가 기준일에서 더 벗어나서 평가 기준일 전 2년 법정 결정 기한이라고 신고 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상속세는 9개월, 증여세 같은 경우는 6개월까지 그 기간 안에 매매 금액이 있다면은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해당 가액으로 결정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기간 안에 시가가 없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또 금액이 다르게 산정될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시가라고 한다면은 매매가액, 그 해당 자산이 매매된 경우나 감정을 받거나 수용, 경매, 공매 이런 게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은 것 같고, 제일 많은 사례는 아파트의 경우 그 유사한 동이나 같은 면적에 대한 유사 매매 사례가액 아니면 감정가액 둘 중에 하나로 시가를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고, 매매 사례가 감정가액이 있다면 감정가액이 우선 적용된다는 것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홈택스에서 유사 매매 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홈택스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주시고 위에 조회 발급 메뉴에서 세금 신고 납부, 상속 증여재산 평가하기를 눌러주십니다. 그리고 상속 증여재산 평가하기를 다시 클릭해 주시면은 재산 종류가 나오고, 여기서 이제 아파트인 공동주택을 선택하시고 상속인지 증여인지 그 날짜, 그다음에 부동산 소재지 입력해 주시고, 맨 아래쪽에 유사 매매 사례가액 찾기, 여기에 예를 눌러 주시고 유사 매매 사례 찾기를 클릭을 해 줍니다. 그리고 요 주의사항이 팝업으로 뜨는데, 이게 조회일 전 약 2개월 내에 유사재산가액은 그 시간 제약상 국토부에서 이제 국세청으로 넘어오는데 시차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건 없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주소 조회하시고 단지랑 동호수 입력을 하시면은 그 첫 번째 기준시가는 그 본인이 조회한 아파트에 대한 정보고, 두 번째 유사 매매, 이게 이제 그 평가 기준일 기간 내에 있는 사례가액을 제공을 해주는 건데, 그 가장 적합한 거를 제일 그 순번 1-1로 이렇게 올려주셔서 맨 위에 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평가 기간 외에 그 2년이나 법정 결정 기한까지 그 결정될 수 있는데, 그거를 알 수 있는 게 요 세 번째 칸에 있는 평가 기간 외 유사 물건, 이것도 그 확인해 보실 수,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이와 관련된 과소신고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없으니 그 점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그 증여세가 10년 동안 합산과세된다는 것을 의외로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증여세법에서는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받을 때마다 합산해서 10년 동안 과세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례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A씨의 사례를 들어볼 텐데요. A씨 같은 경우는 2015년에 아버지로부터 토지를 1억 5천만 원을 증여받고 증여세 970만 원을 정상적으로 신고 납부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2022년에 다시 어머니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증여받게 됩니다. 근데 이 A씨 같은 경우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별도라고 생각하고 또 어머니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1억 원에 대해서만 신고를 해서 총 485만 원을 마찬가지로 신고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보기 때문에 그 10년 내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그 토지 가액도 함께 합산해서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요. 정상적으로 신고를 했다면은 보시는 것과 같이 이번에 어머니로부터 받은 1억 원에다가 그 전에 10년 이내 아버지로부터 받은 1억 5천만 원을 합해서 총 증여세 과세가액은 2억 5천만 원에 대해 계산을 해서 납부를 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번 어머니로부터 받았을 때 납부해야 될 세금은 1,940만 원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은 국세청에서는 다시 합산을 해서 고지를 하게 됩니다. 고지를 하면은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될 적게 낸 세금이죠. 그 1,500만 원의 과소신고 가산세라고 과소하게 신고된 부분에 대한 가산세 150만 원, 납부지연 가산세 59만 4천 원. 이 납부지연 가산세는 6개월 정도 지연됐다고 가정해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총 고지세액은 1,700만 원 정도 되고요. 여기다가 당초 어머니로부터 받은 것만 신고하면서 납부한 485만 원까지 더해진다면 총 부담세액은 약 2,200만 원 정도 더 납부를 하게 됩니다. 원래 내야 될 세금과 한 200~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다 가산세 때문인데요. 정상적으로 신고했다면은 200만 원 이상 안 내도 될 세금인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추가로 가산세를 내는 좀 억울함이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증여를 받는다면은 기억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본인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세가 결정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단 홈택스에서 로그인을 하시고 조회 발급 메뉴에서 세금 신고 납부, 증여세 결정 정보 조회라는 카테고리를 클릭을 하시면은 조회 기준일을 입력하는 칸이 있습니다. 여기에 본인이 이번에 증여받는 증여 날짜를 입력을 하시고 조회를 하시면은 그 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본인이 증여받았던 재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니 납세인이든 세무대리인이든 꼭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신고를 하시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상속세 신고할 때도 10년 이내 증여재산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요거는 꼭 한번 증여가 없다 하더라도 한 번쯤은 이 결정된 내역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신고를 하시면은 그런 가산세나 이런 거는 피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증여세 신고할 때나 국세청에서 신고 내용을 검토할 때 반드시 확인을 하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만 잘 알아도 굳이 안 내도 될 추가 세금이나 가산세는 피할 수 있으니 이 점 좀 유념하셔서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세금 정보를 담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의 자산을 늘려주는 꼭 필요한 세금 정보, 돈 버는 세상 박세론이었습니다.